서울로 돌아온 한동석은 자꾸만 마강숙의 얼굴이 떠올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술에 취한 몸을 부축하며 느꼈던 미묘한 체온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한동석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대표라는 입장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곧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강숙은 동네 복지회관에서 한동석이 기부한 물품을 직접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다시 뉴스에 등장합니다. 방송 화면 속에서 마강숙이 환히 웃으며 "이건 서울서 멋진 분이 보내준 거예요" 라며 자랑하듯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사화되면서 한동석은 본사 회의실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회사 이사진 중 누군가가 저 여자와 사적인 관계라도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물으며 압박하는 바람에 그는 그런 일은 없고 지역사회공헌 차원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역력합니다. 한편 박상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밀어내려던 마광숙에게 한동석이 먼저 다가갔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낀 박상남은 마을 이장과 일부 주민들에게 마광숙의 과거에 대해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 동네 청년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이야기들이 번져나가면서 마광숙은 뜻밖의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마광숙의 셋째 시동생 오범수는 즉시 서울로 올라와 한동석을 찾아가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욕먹을 분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형이 책임질 수 없다면 차라리 멀리 떨어져 달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말없이 오범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을 내뱉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범수는 침묵하고 마광숙은 자존심과 혼란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석은 이 모든 논란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마광숙과의 관계를 당당히 밝히고 모든 비난을 자신이 떠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당일 예고도 없이 나타난 박상남이 방송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폭로를 던지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저 사람 마광숙 씨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 여동생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었죠. 순식간에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고 한동석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상남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마이크를 잡은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광숙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박상남 씨의 여동생과도 사귀었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한동석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가며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분은 과거에 잠시 알고 지낸 사람일 뿐이며 그와 마광숙 씨를 동일선상에 놓는 건 모욕입니다. 순간 박상남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달려들 듯 앞으로 나오지만 경호원들이 제지합니다. 마광숙은 집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엉켜 결국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낸 채 연락을 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마침 방문한 둘째 시동생 오만호가 목격하게 되고 형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조심스레 묻지만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퍼집니다. 박상남이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옆에는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적힌 쪽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광숙은 자신이 방치한 침묵이 이 사단을 낳은 것은 아닌가 죄책감에 휩싸이고 한동석은 박상남이 실려간 병원을 찾아가 그를 응시하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섭섭함과 분노, 연민이 뒤섞인 눈빛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박상남의 여동생 박선아입니다. 그녀는 한동석을 보며 묘하게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오빠는 모르죠. 제가 그날 밤 왜 당신을 찾아갔는지. 하지만 당신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석은 무언가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한동석은 박선아의 말을 곱씹으며 병실 밖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그녀가 말한 그날 밤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발신자는 마광숙? 하지만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 통화는 끊기고 다시 걸자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음만이 반복됩니다. 한동석은 결국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입니다. 광숙씨, 제발 나만 믿어줘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박선아와 한동석의 만남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이미 유출되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